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군복과 장비를 제공받아 전장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전략적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를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2개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체코 당국이 24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와의 원전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약 체결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향한 발언을 비판하면서 나온 건데 트럼프 캠프는 막말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장비를 제공받아서 전장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참관단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확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It does have the potential of lengthening the conflict or broadening the conflict. 러시아에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정부 인사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의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한다면 국제사회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전을 전후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도발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ICBM을 발사하거나 또는 7차 핵실험 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전략적 협의에 나선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 외무상의 방런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군 파병 확대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검찰이 다음 주쯤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 씨는 주변에 추가 폭로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에게는 따로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도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줄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어제까지 7번째 검찰에 출석했고 명태균 씨 전 운전기사와 김 전 의원 보좌진들도 차례로 불려가 조사받았습니다. 남은 일정은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소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김 전 의원을 먼저 부른 뒤 명 씨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명 씨는 이틀 전 한 식당에서 측근과 만났습니다. 명 씨를 만난 측근은 검찰 소환이 임박했는데도 명 씨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녹취 파일 등 자료가 노출될까 봐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측근은 명 씨가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만약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 씨는 또 다른 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 씨는 이번엔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속 녹취라는 음성에선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잘 될 거예다. 강혜경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이런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주변에 과시해왔습니다. 사모하고 전화해봐.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공천 문제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 명 씨의 말일 뿐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를 명 씨가 들려줬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는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TBS 듣던 윤 대통령 목소리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강혜경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들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 김 여사랑 통화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이다. 명 씨는 그동안 윤 대통령과 공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그 여사 대통령 다 있어요. 예, 계속 나오겠지 뭐. 대통령 사진 안 올리는 거 당연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대상 1호로 지정했고 김 소장을 2호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우리나라와의 원전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입찰에 탈락한 경쟁 업체들의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일 뿐 최종 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체코 당국이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앞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두 회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예비적 조치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해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상태입니다.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으로 공사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가량입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다며 또 다른 업체인 프랑스 전력공사와 잇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체코의 반독점 당국은 지난 9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절차에 착수했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다만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이는 절차에 따른 예비 조치일 뿐이라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밤사이의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각자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다쳤고 여성 운전자 1명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사고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운전자 2명 모두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유세장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막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 건데
트럼프가 곧바로 역공을 펼치면서 코앞에 닥친 대선판이 혼탁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해리스는 매우 상징적인 연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직전 연설을 했던 백악관 앞 엘립스 공원입니다. 사실상 선거 불복을 했던 트럼프의 반민주성을 부각하기 위해 폭동의 배경이 됐던 곳을 의도적으로 택한 겁니다. 약 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들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기 약 2시간 전부터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 유세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Unlike Donald Trump, I don't believe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I'll give them a seat at the table. 지지자들 반응도 뜨거웠는데 한 참석자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로 한국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Donald Trump, with his dictator tendencies, is much more likely to try to make a deal with the Kim Jong-un, which would present horrible threats to South Korea. 그런데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of seen as unconscionable, and it's un-American. 해리스가 통합을 외치는 사이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로 지칭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트럼프 지지자를 지칭한 게 아니라 해당 막말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곧바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You can't lead America if you don't love Americans. You just... 트럼프 유세장의 막말을 공격하던 해리스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 됐습니다. First of all, he clarified his comments, but let me be clear,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이런 가운데 대선을 엿새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전국 지지율 1%포인트 격차로 여전히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내에서 여러 기행을 벌여온 미국 국적의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오늘 새벽 개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오늘 새벽 개인 채널을 통해 3시간 가까이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인 평화의 소녀상에서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한국에서의 행동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는데요. I'm not sorry. I'm not sorry. If you want me to apologize and bow down on my knees and apologize, I refuse. I won't. So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You gonna kill me? You gonna kill me? You're gonna kill me for dancing with a metal bronze statue? 폭행과 마약 등으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 경찰과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선 끊임없이 여러 차례 모욕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에 입을 맞추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일본의 자료를 더 믿고 있으며 위안부는 매춘이었던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자신을 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국내 유튜버들이 자신을 이용해 인기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스페인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95명이 사망했고 도시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도시 곳곳이 물에 완전히 잠겨 뒤집힌 자동차들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쳐나가면서 품에 강아지를 꼭 안은 남자가 겨우 구조됩니다. 자동차도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마을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No hemos dormido en toda la noche. No encontramos el coche, por ejemplo. No sabemos dónde está. Ha sido catastrófico y encima esta es una parte que se hace balsa. 현지 시각 30일에 내린 폭우로 스페인 동부, 중부, 남부 모두 피해가 컸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만 92명이 숨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1996년 87명이 사망한 집중호우 이후 최악의 홍수입니다.
전문가들은 3년 전에도 유럽에서 홍수로 240여 명이 숨졌다면서 기후위기가 극한의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쥐라기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공룡이지만 당연히 공룡만 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억 6천만 년 전에 거대 올챙이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공룡을 발굴하던 연구진은 중기 쥐라기의 지층에서 잘 보존된 올챙이 화석을 찾아냈습니다. Es un hallazgo increíble porque corresponde al renacuajo más antiguo del mundo. Decir que este renacuajo convivió con los dinosaurios. 노토바트라쿠스 데기우스토이라는 개구리로 자라는데 15cm나 되는 올챙이 현대 올챙이의 10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머리가 크고 꼬리가 긴 올챙이가 4발 달린 개구리로 변하는 것, 자연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연골로 된 부드러운 몸을 가진 올챙이가 화석이 되는 일도 드물어서 수수께끼가 참 많았는데요. 개구리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걸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 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됐는데 한 생물학 전문가, 이렇게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는데 북한이 그 직후 미사일을 쏜 걸로 파악됩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경기 분당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학원에서 낸 시험 대비 예상 문제가 실제 시험에 20개 넘게 나온 겁니다. 학원을 다닌 학생 중에선 점수가 50점이나 오른 학생도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의대와 명문대 합격자를 매년 100여 명 가까이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한 달 전 치른 수학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 학원에서 준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많이 붙어가지고. 해당 학원은 시험 직전 보강에서 100여 개의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학교 시험 22문항 가운데 18개에서 19개 문항이 학원 문제에서 숫자와 선지 등이 바뀐 채 비슷하게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 이 학교 수학시험은 평균이 30-40점일 정도로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학원을 다닌 학생 5명은 모두 90점을 넘겼습니다. 학원 측은 점수가 50점이나 오른 학생도 있다며 온라인에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했다는 글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논란이 커지자 출제 경향성을 분석해 적중한 것일 뿐이라며 시험 문제를 예측한 방법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취재진에게도 학교에서 출제 경향을 바꿀까 봐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한 것이라며 숫자 등이 달라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들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확인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재시험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도 곧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해부터 값이 너무 뛴 과일 중에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수확철인 요즘도 금사과의 가격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철이 한참 지났지만 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다 갈라지고 쪼개졌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 생긴 열과 현상 탓입니다. 10일 정도 이어지면서 쫙쫙 벌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사고가 쫙 벌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출하를 불과 보름 앞두고 벌어진 일, 수확량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퍼석퍼석해요. 이거는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멀쩡한 사과라도 건져보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문제입니다. 사과를 따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상처 없는 사과 골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이 상자 하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빨갛게 물들지 않아서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충남 예산과 당진에서만 사과 농장 150곳이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썩어가고 이렇게 팔이 꼬이고 하는 거 보시면 더워져. 이제 버려야 되죠. 아프니까. 마음 아프니까. 제주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초록색 레드향은 익기도 전에 터졌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따지 않으면 개미밥이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 멀쩡했던 게 내일 가보면 가로로 쫙 금이 간다든지 열십자로 쫙 벌어져가지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내년엔 또 어찌 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우리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의 주전 3루수로 내일 쿠바와의 평가전 선발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아가 3대5로 뒤진 5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타석에선 김도영은 삼성 투수 김윤수와 수싸움을 벌입니다. 막 덤벼들진 않습니다. 6개 연속 변화구를 눈으로 골라내고 시속 153km 직구를 지켜보며 풀카운트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김윤수가 9번째 공을 포수 뒤로 빠뜨렸고 이 틈에 기아 주자 2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기록상으론 볼넷 그리고 투수의 폭투였지만 김도영의 끈질긴 승부가 끌어낸 동점이었습니다. 호쾌한 홈런과 재빠른 도루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한국 시리즈같이 큰 경기에선 화려함을 숨기고 작지만 중요한 팀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2차전에선 가볍게 밀어친 땅볼로 선취점을 만들면서 1회 말 5득점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 어린 선수의 그런 마음 하나가 저희 전체 선수들의 일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범호 감독이 마음속 MVP로 뽑은 김도영은 야구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류중일 감독 역시 대표팀의 중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비 불안에도 주전 3루수는 김도영입니다. 정규 시즌 실책 30개로 리그 1위에 올랐지만 한국 시리즈에선 1개의 실책도 없었고 오히려 호수비를 뽐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경험으로 웃으면서 한국을 돌아올 수 있도록. 류중일 감독은 쿠바와 평가전에 김도영의 선발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중앙일보와 경찰청이 주최하고 JTBC와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범죄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범죄 예방 대상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힘쓴 29개 단체가 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서울 강서구에 돌아갔습니다. 민간 차원의 치안활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은 올해로 9회를 맞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 지역은 모레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